안녕하세요, 더월드입니다. 2024년 갑진년 새해 첫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024년에는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고 원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길 소망하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파이 네트워크 관련 새해 첫 영상인 만큼 2024년에 주목해야 할 4가지를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2024년의 주요 관전 포인트이다 보니 과거나 현재의 자료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영상은 개인적인 예상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2024년 KYC와 마이그레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8월, 9월에 나온 이 코어팀의 KYC 자료들을 보면 대부분의 KYC 고착건들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것을 볼 수 있었고, 각각의 이슈에 대해 여러 솔루션을 제시하며 20%부터 높게는 50% 이상의 이 고착된 신청서들을 이미 통과시키기 시작했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의 KYC 통과 솔루션들이 2023년 말이나 2024년 초 정도로 포커싱이 맞춰졌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리고 작년 4분기에는 많은 유저들의 KYC가 고착이 되었던 상태에서 KYC 통과가 되거나 KYC 재신청 기회가 오는 일들이 생겨났고, 또 검증자로 활동하는 분들에게는 대량으로 이 KYC 검증 기회가 오는 등 체감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생겼었습니다. 올해 2024년 1분기에는 이 솔루션들의 막바지 개선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니콜라스의 최근 대화 내용을 보면 한 파이오니어가 안드로이드 기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KYC 제출 과정의 이 사진이나 비디오 촬영 이슈에 대해서 언급을 한 적이 있었고요. 니콜라스는 이에 대해서 1쿼터에 중요한 리소스가 증가할 것이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파이코어팀 공식 아티스트이자 모더인 이 디안게 같은 경우에는 개인 트위터를 통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KYC에 대한 어려운 질문은 모두 1쿼터에서 1분기에서 해결이 될 것입니다 라고 언급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KYC와 마이그레이션이 24년 1분기에 들어서면서 조금 더 한 발 발전한 단계에 진입을 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니콜라스의 발언을 보면 개발자 채팅상에서 한 파이오니어가 메인넷으로 마이그레이션을 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컴플레인성 얘기를 한 적이 있었고요. 여기서 니콜라스는 현재는 느린 것이 맞다며 이 코드에는 잘못될 수 있는 모든 조건에서 각 사람이 정확히 한 번만 마이그레이션 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여러 검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병렬 처리를 허용하는 이 프로듀서 컨슈머 방식으로 이 개선할 계획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였는데요. 코어팀이 기술적으로 병렬 처리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다수의 작업이 동시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 마이그레이션의 전체적인 처리 속도를 향상시킬 계획이 있다, 지금 이런 언급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현재 중국 지역의 파이오니어들이 대거 KYC나 마이그레이션의 지금 처리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점인데, 이것은 중국 지역의 KYC 시스템이 일반적인 시스템과는 조금 차이가 있고 중국의 가계정이 다른 지역보다 많기 때문에 좀 더 조심스럽게 이 프로그레스를 진행시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리고 2023년 연말에 진행이 되었던 파이페스트를 보더라도 중국 지역의 많은 파이오니어들이 KYC나 마이그레이션을 통과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에 이벤트에 대거 참여하기가 힘이 든다, 이런 중국 관련 모두의 말을 볼 수가 있었는데, 2024년에 중국 지역의 이 KYC가 대거 통과가 되고 마이그레이션이 진행이 된다면 이 또한 2024년 올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수치들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긍정적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2024년에 KYC나 마이그레이션의 수치가 무조건 빨라질 것이다 라고 전제를 하고 예상을 해버린다면 틀릴 확률도 분명히 있고요, 실망할 확률도 있겠지만 적어도 올해 2024년에 만약 빠르게 진행이 된다면 어떤 요소들로 어떻게 빨라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렇게 미리 예상을 해보고 지켜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2024년 관심을 가지고 기대를 해봐야 되는 두 번째 부분, 바로 스텔라와 파이의 상호 운용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블록체인 세계에서 이 상호 운용성이란 특징은 점점 더 중요한 개념이 되어질 것입니다. 앞으로 수많은 이 다양한 블록체인 플랫폼이 등장할 것이고, 이 플랫폼이 서로 효과적으로 소통하고 데이터를 교환할 수 있는 것이 점점 중요해지겠는데요. 심지어 서로 다른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완벽히 다른 블록체인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이어줄 수 있는 브릿지 기능들이 개발이 되면서 서로 자산들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연결고리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텔라와 파이는 심지어 동일한 합의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고, 두 프로젝트가 언제든 필요에 따라서 서로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의 동일한 구조의 레이어 1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2024년에는 더더욱 이 파이와 스텔라의 연결고리를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그리고 스텔라는 올해 2024년에 프로토콜 버전 20를 업데이트를 앞두고 있고 이 소로반이라고 불리우는 스마트 컨트랙트의 메인넷 도입을 또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올해에는 큰 소식들이 자주 공유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려왔지만 파이 생태계 위해서 D앱들을 개발하고 있는 거의 모든 파이 개발자들 또한 이 스텔라 버전 업데이트와 이 소로반 스마트 컨트랙트 업데이트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기대를 하고 있다. 지난 영상들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었는데요. 이번에는 한 예로 최근에 X에 자주 돌아다니는 이미지 짤이 있습니다. 파이도어 앱 관련 포스팅을 보시면 스텔라와 이 파이 네트워크를 자유롭게 이동하며 사용 가능한 파이도어 플랫폼과 또 암호화폐, 지갑 등의 이 테스팅 장면 등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물론 정말 많은 포스팅들이 X에서 보통은 조작이 되거나 합성으로 돌아다니는 경우가 많지만 이 파이도 관련 짤은 파이도 개발자가 실제로 비공개로 개발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미 파이 생태계에 있는 개발자들이 얼마나 스텔라의 이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이나 스텔라 생태계와 공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직접 파이도 개발자와 얘기를 함으로써 이 테스팅 중인 관련 링크를 받아서 한번 확인을 해보았는데 현재까지는 구체적으로 밝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또 파이도 개발자는 여러 스텔라 생태계 또 소로반 시스템에 대해서 현재 공부를 해나가면서 알아보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섣불리 말할 수 있는 단계는 또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아마 2024년 중후반이 되어서는 이런 여러 파이 앱이 스텔라의 앱과 구체적으로 어떤 이점들을 주고받을 수 있는지에 관해서 그때는 좀 구체적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특히나 최근 스텔라의 행보를 보면 프로토콜 E20 업데이트나 이 소로반 스마트 컨트랙트 개발 외에도 원래 스텔라의 강점이었던 부분이죠. 실물 자산의 토큰화를 또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더구나 2024년 크립토 핫 키워드 중 하나가 바로 이 실물 자산 토큰화 RWA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이나 국채, 주식, 부동산, 예술품 등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이 실물 자산을 블록체인 위에 토큰으로 발행을 해서 수수료가 매우 적고 매우 빠르게 그리고 24시간 투명하게 거래가 가능하도록 그런 투자 시장을 만듦에 있는데, 이것은 예전부터 이 블랙락의 레리 핑크가 미래 사회를 예측함에 있어서 이 RWA 시대가 옴을 예견을 하였고, 또 최근에 좋은 예로는 미국 대형 자산 운용사이죠. 이 프랭클린 템플턴에서 약 3천억 원이 넘는 이 미국 채권을 스텔라 블록체인 위에서 토큰으로 발행함으로써 이 스텔라가 이더리움과 동시에 이 RWA의 대표 주자로 떠오르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텔라 블록체인에 이에 있어서는 매우 큰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올해는 스텔라가 스마트 컨트랙트 개발을 통해서 여러 금융시장과 지금 통합을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스텔라 생태계 쪽에서는 아주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게 지금 제 예상인데요. 그리고 또 하나의 포인트는 이 파이 네트워크가 오픈 민넷을 앞두고 있으면서 스텔라와 어떤 특징들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느냐가 매우 재미있는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 채널에는 올해 이 부분들이 어떻게 흘러갈지 자주 공유를 해드리지 않을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여러분들도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토픽으로 세 번째로는 수치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이 커뮤니티 지표 변화를 세 번째로 한번 선택해 보았습니다. 일단 2024년 1월 1일 현재 수치로 보면요, 파이 네트워크의 X 공식 계정 팔로워 수는 약 284만이 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얼마 전 리플의 약 270만을 그 팔로워 수를 제치고 지속적으로 급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2023년 중순만 하더라도 오픈 메인넷도 런칭이 되지 않은 이 파이 프로젝트가 폴리곤이나 이 솔라나의 X 계정 팔로워 수를 제친 것에 대해서 이미 여러 놀랍다라는 포스팅이 많이 공유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6개월이 지났고 이 파이가 무려 리플을 제치고 또 2024년 올해 2분기 정도에는 이더리움을 제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고 있는데요. 참고로 현재 이더리움의 X 팔로워 수는 약 320만 정도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는 것처럼 X 플랫폼에서 이더리움과 파이의 이 팔로워 수의 증가율을 보실 수가 있는데, 현재 1월은 파이가 이 정도의 수치를 기록을 하고 있지만 이 증가율대로 상승을 하게 된다면 올해 4, 5월 달에 파이가 이더리움을 추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되자면 이 바이낸스라는 거래소 개념의 X 계정을 제외하고 블록체인 기반의 크립토 프로젝트 계정 중에서는 이 파이 네트워크가 비트코인, 도지코인, 그리고 시바이누와 BNB 체인에 이어서 5번째 정도의 랭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비트코인은 더 이상 얘기를 드릴 필요가 없을 것이고, 또 사실 많은 분들이 이 도지나 시바이누 이 커뮤니티를 너무 과소평가하는 경우가 있지만,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이 X 플랫폼을 직접 경영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가
직접 밀고 있는 이 코인이 바로 도시코인입니다. 또 그의 대항마인 이더리움 기반의 대표 민코인이 바로 이 시바이누이고요. 또 이 팬덤들을 과소평가할 수 없을 만큼 이 둘은 실제 거대한 이 커뮤니티를 갖추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장난으로 시작이 된 코인이지만 실제 여러 생태계나 개발들도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어쨌든 파이 네트워크의 현 증가율을 보자면 만약 오픈 메인넷으로 전환만 될 수 있다면 올해는 당연히 이더리움을 넘어설 것이고 조만간 비트코인과 대장 밈코인들과 이 X 플랫폼의 팔로워 수에서는 서로 경쟁을 하는 단계가 올 것이라고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암호화폐 프로젝트에서는 우리가 이 펀더멘털을 분석을 하고 얘기를 할 때 커뮤니티의 규모와 그 구성원들이 얼마만큼 적극적인 활동을 하는가를 매우 중요하게 분석을 하는데 이 디스코드나 텔레그램에서의 커뮤니티 활동 여러 프로젝트의 개발 상황을 직접 체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이 펀더멘탈 체킹이 되겠지만 매우 간단하게 볼 수 있는 지표 중 하나가 바로 이 X 계정의 팔로워 수와 이 포스팅 등을 통해서 코인 홀더들의 분위기를 체크해 보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폐쇄형 기간 동안 또 증가하고 있는 이 거래 규모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2024년에는 역시 여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면 아주 흥미로울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파이 폐쇄형 기간에는 파이를 현금화할 수 없고 거래소 상장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가치가 나오질 않아서 거래가 될 수가 없다. 그리고 지속적인 거래에 대해서도 상당히 부정적으로 표현하시는 것을 종종 봐왔습니다. 그리고 파이코어 팀은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자체 P2P 거래 문화를 매우 중요하게 여겨왔었고 장려를 해왔었습니다. 심지어 블록체인이 런칭되기 전부터 2020년부터 이미 파이코인을 미리 IOU 포인트 형식으로 발행을 해서 미리 테스터들에게 쥐어주고 거래를 장려할 정도로 이 P2P 거래 생태계의 진심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당시 거래들을 보시면 매우 소소한 물품들로 많은 거래가 시작이 되었었습니다. 이 벌꿀이라든지 운동화라든지 카메라 등등 파이코인으로 서로 거래를 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현재는 이 테스터들이 1년 반 이상 진행을 해왔었고 그리고 폐쇄형 메인넷이 시작이 되고 마이그레이션이 시작된 기준으로 보면 또 1년 반 동안에 아주 많은 거래들을 거치면서 이 거래량이나 거래 규모 면에서 꽤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예를 들어 현재는 이 중고 차량과 같은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이상의 상품부터 명품 가방이나 또 최신 스마트폰 등을 거래하는 건수를 이 커뮤니티에서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당장의 파이코인 한 개의 가치를 얘기하면서 좀 벗어나서 이렇게 거래를 하는데 수십만 원에서 수천만 원 이상의 거래들을 파이코인을 통해서 지금 그런 거래를 성사시키고 있다는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싶은데요. 점점 많은 사람들이 이 파이코인을 매우 큰 리스크만 있는 이제 쉿코인으로 인식을 한다라기보다는 장기간 홀딩을 하고 있으면 나쁘지 않다. 아니면 훨씬 더 큰 수익을 볼 수 있을 거라는 좋은 코인으로 인식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점으로도 평가를 할 수 있겠고 또 물론 그 중에서도 적지 않은 분들이 그 이상으로 파이코인의 가치를 판단하고 있고 매우 큰 금액을 투자를 해서 상품이나 자산을 파이코인으로 매입을 하시는 분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2024년에는 오픈 메인넷을 더 가깝게 앞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1년 반 동안 봐왔던 규모보다 좀 더 큰 규모의 거래들도 종종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예상을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현재까지는 파이코인만으로 항공표를 구매도 할 수 있고 해외여행을 다녀올 수도 있고요. 또 중고 차량 구매도 가능하고 또 명품 가방이나 액세서리들도 구매가 가능한 그런 시대는 이미 왔습니다. 그래서 2024년 올해는 어떤 또 생각지 못한 여러 거래들이 파이코인으로 이루어질지 그런 것을 지켜보는 또 재밌는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